네, 안녕하세요. 한플로트님의 투디미입니다. 자, 오늘은 챕터 11번째인 시스템 파일 핸드 두 번째 시간, 여기서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이제 파일 핸들에 대한 내용이지만, 특히 이제 파일을 생성해서 그 파일 안에 어떤 정보,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리고 어떤 정보를 불러들여서 다시 읽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내용을 보면은 이제 파일 핸들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파일을 우리가 특히 이제 파일이 이제 어떤 뭐 텍스트라든가 어떤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읽어드리기 위해서는 우선 파일을 열어야 합니다. 자, 참 그리고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11강에서 다루고 있지만 이 내용이 아마 13강에 있는 네트워크 문법과 그 유사성이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번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네트워크 관련 문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좀 이해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파일 입출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파일 입출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정보에 대한 내용이 이제 어떤 이미지 포맷이라든가, 그러면 이미지가 파일이 저장되겠죠. 뭐 JPG라든가 JPG 등등. 물론 이제 파일마다 이제 특히 이미지나 이런 파일들은 이제 파일 헤더 부분에 그 파일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그런 것까지 다루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파일을 생성해서 어떤 정보를 입력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다시 읽어드리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겠지만은 네트워크 관련 내용이랑 파일 입출력 내용이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즉 우리가 이제 파일 입출력은 인풋 아웃풋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줄여서 이제 IO라고 하죠. IO. 근데 네트워크 관련 부분은 N자만 붙이면 자 NIO가 되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인풋 아웃풋. 즉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어떤 데이터 통신 내용 보면은 상당 부분이 입출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의 파일을 읽고 쓰는 그런 작업과 별로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파일 입출력은 내 컴퓨터에 있는 자원에 대해서 파일 입출력에 대한 내용이고, 이것을 네트워크 또 인터넷을 통해서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나 다른 정보 단말기 통해서 어떤 파일을 쓰고 지운다는 것도 하나의 바로 파일 입출력이 되겠죠. 다만 한 가지 더 붙는다면 네트워크 관련된 입출력 파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파일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잖아요. 어떤 정보를 뭐 영화나 뭐 파일이나 뭐 어떤 이미지나 뭐 음악 파일 등을 다운받을 때도 결국은 파일 입출력이라는 거죠. 다만 그 대상이 좀 떨어져 있는 곳에 또 다른 컴퓨터에 있는 내용에 있다는 것 뿐이지, 결국은 모든 것들이 사실 파일 입출력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본 강의의 첫 번째인 11-1 내용을 보면은 파일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게 파일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파일 연데 파일을 연다 해서 이제 파일 열기라는 문법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시스템 앳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시스템 앳 파일 열기 하면은 되는데, 앞서 우리가 파일 관련 내용을 좀 다뤄봤었죠. 보면은 잠시 파일 복사나 뭐 파일 이동 마찬가지지만 파일 인덱스라는 부분이 변수, 즉 리턴 받는 변수가 지정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파일 핸들링 부분에서도 우리가 파일 인덱스 부분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인덱스에 따라서 지금 여기 화면에 보면은 파일 열기에서 뭐 인덱스 1, 2, 3, 4에서 자 4번을 열었어요. 4번을. 예, 4번을. 예, 좀 다르죠 내용이. 그래서 파일 열기를 한다면 어떤 우리가 지정된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에 대해서 열어서 보는데, 이 열 때, 즉 파일을 열 때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 전용으로 열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물론 하단에 잠깐 보면은 뭐 쓰기 전용이라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쓰기 전용 같은 경우에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읽기 전용하면은 읽기만 가능, 그 파일의 내용을 읽을 수만 있게끔 하는 거고요. 쓰기 전용 같은 경우에 하단에 우리가 이제 파일 쓰기 관련 내용이 나올 텐데, 앞서 미리 보면 11-5에 쓰기 전용이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쓰기 전용은 파일에 어떤 내용을 기록한다, 즉 쓴다는 거죠. 그렇게 좀 차이가 있다는,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읽기 전용과 쓰기 전용이 있다라는 거. 뭘 할 때? 파일을 열 때. 즉 여기 지금 파일 이름에서 share in 아래에 있는 애국가.txt 파일을 자 열어봅시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열 때 어떻게 한다? 읽기 전용, 읽기만 할 수 있는 그런 파일 열기를 하게 되면은 이 파일에 대해서, 즉 우리 애국가.txt라는 파일에 대해서 읽기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애국가.txt 파일에다가 뭔가를 좀 더 정보를 넣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읽기 전용이 아니라 쓰기 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쓰기 전용 부분이 따로 있다라는 거. 즉 그래서 우리가 파일을 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모드, 하나의 모드라고 볼 수 있죠. 모드가 읽기 전용이냐 쓰기 전용이냐 라는 거죠. 물론 쓰기 전용으로 하면 읽고 쓰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자, 일단은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11-1에는 파일 인덱스를 지정해 주고 변수를, 그리고 우리가 읽어 드릴 파일 이름 있죠. 이름을 변수 처리에 대한 내용을 지정해 주면 되고요. 그러면 두 번째 내용에서는 읽기 전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쓰기 전용으로 할 것인지라고 명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딱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 전용, 쓰기 전용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위에 있는 애국가.txt 파일을 읽기 전용으로 읽어 드리겠다, 파일을 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게 된 파일에 대한 정보를 어디 갖고 있냐, 바로 파일 인덱스라는 변수가 가지게 됩니다. 즉 리턴 받는 변수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하나의 파일에 대해서 읽기 전용으로 4번을 열었습니다. 근데 쉽게 생각해 봅시다. 파일을 열었어요. 그럼 만약에 뭐 뭔가를 했어요. 무언가를 하고 나서 뭘 할까요? 우리가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나가고 문을 닫겠죠. 그러면 자, 유추해 보면 어떻습니까? 파일을 열었으니까 당연히 파일을 닫아야겠죠. 바로 그 내용이 이제 11-2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요 11-1에 있는 내용이 있죠. 형식은 시스템 파일 열기이고 리턴 변수, 그 다음에 파일명, 모드는 읽기 전용, 쓰기 전용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앞서 파일 핸들 첫 번째 시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자 실패됐다, 파일을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 그 파일이 없어요. 즉 share in 애국가.txt 파일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파일이 없는데 어떻게 읽어 드리겠어요? 그 파일을 어떻게 열겠습니까? 못 열죠. 그러면 -1이 나오죠. 그래서 실패한 경우에는 파일 인덱스에 리턴 받는 변수에 뭐가 나온다? -1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1 받은 값을 갖고 우리가 앞서 했던 뭐 문법 중에 이제 조건 문법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1인지 아닌지를 검사해서 어떤 무언가를 처리할 수 있겠죠. 자, 11-1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요. 마찬가지 11-2에는 이제 파일 아까 우리가 열었죠. 뭐 쓰기 전용이든 읽기 전용이든 열었으면 닫아야 됩니다. 항상 문 열면 문 닫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2는 간단하게 파일 열었다가 닫아보는 그런 예제가 되는데, 뭐 똑같죠. 기본값에서 그 대상 파일 지정해 주고요. 변수값 넣어주고 이제 파일을 열었어요. 그래서 인덱스 1번, 2번에서 두 번을 열었죠. 즉 이 파일에 대해서 두 번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열었으면 당연히 두 번 닫아야죠. 그래서 파일 1, 2 보면 뭐 아래에 파일 닫기라고 있죠. 시스템 앳 파일 닫기에서 닫기 1, 닫기 2 이렇게 뭐 1, 2가 있는데, 변수에다가 자 파일 인덱스, 자 요게 중요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파일 열고 나서 어떤 리턴 받는 변수에 대해서 그 변수에 대해서 지정해서 닫으라는 거죠. 즉 여기까지 보면은 파일을 두 번 열었어요.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요 파일 인덱스 1을 하면 1에 대해서
파일을 닫는다는 거죠. 예. 어떤 뭔가 처리를 하고 나서 닫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번도 열려 있으니까 파일 인덱스를 닫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입출력 관련 내용에서는 이제 인덱스 부분, 리턴 받는 변수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3강에 있는 NOI, 자 네트워크 관련된 문법에서도 네트워크 파일 입출력 관련 내용이죠. 이 내용에서도 마찬가지 리턴 받는 변수에 대해서 무언가를 처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파일을 연다면 그 인덱스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덱스를 갖고 무언가를 작업을 하겠죠. 쉽게 말하면 하나의 번호표라고 보시면 돼요. 뭐 뒤에 다시 또 설명드리겠지만, 파일 인덱스 처음 열게 되면 0값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열면 1값이 들어가고, 그래서 각각의 파일 열었을 경우에 각각의 하나의 인덱스 값이, 즉 번호표가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 11-2 내용에 대해서 실행한 결과값이 나오는데요. 현재 파일 존재하고요. 존재하니까 파일 인덱스 1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이라는 값이 들어가요. 한 번호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번 다시 여니까 이제 파일 인덱스가 카운터 돼서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만약 한 번 더 열면 당연히 2가 나오겠죠. 그 파일이 정상적으로 닫혔을 경우에는 아무런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일을 닫는데, 만약에 그 파일이 뭐 다른데 사용하고 있다든가 닫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은 당연히 파일 닫기 관련된 이런 닫기 원칙, 리턴 변수죠. 리턴 변수가 마이너스 1의 값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 마이너스 1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런 내용이 이제 11-2의 내용이고요. 자, 이제 파일을 열고 닫는 건 배웠어요. 그러면 파일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 파일에 안에 무슨 내용이 있겠죠. 그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읽어드려야 되죠. 우리가 읽어드려서 봐야 되니까 하나 책을 볼까요? 책이 있습니다. 책이 있는데 책을 이제 첫 장을 책 표지를 이제 열어야 책의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열고 다 읽으면 어떻습니까? 마지막 장 닫아서, 표지 닫아서 닫죠. 그 파일을 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책을 우리가 보려면 책이 있는데, 책을 이제 뚜껑을 열고 내용을 보겠죠. 자, 그러면 뚜껑 여는 건 파일 어떤 거죠? 파일 열기죠. 그 다음에 어떤 내용 읽어요. 그럼 당연히 파일 읽죠. 파일 읽기입니다. 그 내용을 다 읽고 나서 마지막에 뭐합니까? 책 덮죠. 덮어버리면 이제 어떻습니까? 여기서 비유하면 파일 닫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내용을 읽고 싶다면 파일 열고 파일 읽고 파일 닫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1-3 내용이 이제 파일 읽기 내용인데, 자 마찬가지 이제 share in 애국가.txt라는 파일을 지정해주고, 처음에 뭐하죠? 파일 열어야 되죠. 열기해서 파일 열기해서, 자, 그래서 파일 이름 지정해주고, 여기서 읽기 전용으로 읽었네요. 읽기 전용으로 읽었습니다. 자, 읽어서 자 내용을 읽어봐야 되니까 바로 닫으면 안 되죠. 닫아버리면 못 읽죠. 쉽게 말하면 책을 첫 번째 페이지 겉표지를 열었어요. 요거 맨 마지막 거 덮어버리면 우리가 내용을 볼 수가 없죠. 읽을 수가 없죠.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파일을 먼저 열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읽기라는 것을 통해서 자 우리 하는데,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거죠. 우리가 파일 닫을 때도 파일 인덱스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파일 인덱스, 그러니까 파일 인덱스를 지정해 줍니다. 지정해 주고 이제 보면 한 줄 읽기라는 내용이 있어요. 한 줄 읽기, 즉 파일을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 텍스트 파일이다. 지금 애국가 같은 경우도 애국가하고 이제 밑에 줄에 뭐 어떤 내용이 쭉 들어 있는데, 한 줄을 읽는다면 처음 맨 위에서 이제 한 줄을 읽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파일 읽기 보면 한 줄 읽기라는 게 있고요. 밑에 아래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인데, 자 120 수치 값이 들어가요. 수치 값이 들어가는 이 내용은 바이트 단위인데 120 바이트를 읽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0개 문자죠. 만약에 한글로 꽉 차 있다면, 빈칸 없이 있다면 60자의 한글을 읽어 드리겠죠. 한글은 2바이트니까 영문자는 1바이트인데 비해서.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파일 읽기가 한 줄씩 한 줄씩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위의 내용만 계속 한다면 한 줄씩 한 줄씩 계속 읽어 드리는 거죠.
읽어서 문장이라는 변수에다가 값을 입력하고 그것을 우리가 출력해보면 그 내용이 출력된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딱 지정을 해서 크기를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파일 인덱스 지정해 주고요. 120이나 150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 그만큼의 바이트 수를 읽어서 문장이라는 변수에 넣고 우리가 그것을 출력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다 읽었으면 뭐 더 끝까지 읽을 필요는 없죠.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읽어서 이제 끝났으면은 마지막에 파일 닫기, 시스템의 파일 닫기 통해 가지고 파일 인덱스 지정한 부분을 해주고 나서 닫기 하면 되겠죠. 닫기 변수 확인하면 -1이 아닌 아무런 값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파일을 읽고 다 닫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 백문이불여일견이죠. 뒤에 소스를 보면서 소스에 대한 실행 결과도 보고 해서 확인을 할 테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어떤 부분이 하나 더 추가됐죠. 파일 읽기가 있는데 한 줄씩 읽을 수 있는 모드가 있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수치 값을 넣어서 뭐 120이다 150이다 뭐 해서 수치 값을 넣어서 읽어줄 수 있다. 자, 만약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예를 텍스트 파일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1000바이트 정도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고 치고요. 수치 값은 내가 뭐 10,000을 했습니다. 10,000바이트 읽어드려라. 그럼 어떻게 하죠? 자, 안에 내용은 1000바이트, 예를 들어서 뭐 한글 500자가 들어있는데 1000바이트가 들어있는데 만약에 여기 읽어드리는 부분에서 뭐 10,000바이트로 했다, 수치를 10,000으로 했다, 예, 상관없습니다. 예, 내용이 1000이 들어있든 뭐 얼마 들어있든 간에 그보다 훨씬 더 큰 값을 지정하면 맨 끝까지 다 읽습니다. 읽고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텍스트 파일 안에 애국가 텍스트 파일 안에 뭐 1000바이트 정도가 들어있는데 내가 10,000으로 지정했다고 해서 뭐 그걸 더 초과해서 뭐 어떤 다른 값들이 뭐 소위 말하는 뭐 쓰레기 값이라고 하죠. 뭐 그런 값이 변수에 들어오는 그런 값이 있는데 그런 얼토당토 않는 값까지 다 불러들이냐? 그건 아니고요. 그 파일이 끝나면 비록 수치가 높다 하더라도 파일 크기가 그만큼 작기 때문에 파일이 끝까지 읽어버리고 종료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위에 내용 보니까 파일 좀 나왔죠. 근데 한 줄 불러오게 하니까 뭐 나라마다 쭉 해서 어떤 한 줄 쭉 나오죠. 굉장히 기네요. 그렇죠. 아마 이게 한 줄로 다 돼 있을 겁니다. 한 줄 다 있어서 이렇게 돼 있고 그거 120바이트 불러오기는 또 내용이 이렇게 불러오고 있죠. 근데 이상하죠. 나라마다 애국가가 있으면 쭉 뭐 한 줄로 불러오는 건 알겠는데 120바이트 불러오니까 그러면 요 나라마다에서 하는 게 아닌가. 이것도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뒤에 있습니다만은 자, 파일 위치가 여기서부터 읽었죠. 즉 우리가 애국가를 파일 열기를 해서 읽어 드렸는데요. 자, 읽어 드렸는데 끝났어요. 끝났는데 여기서 끝난 거죠. 여기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그 위치에서 우리가 120바이트로 즉 이 내용의 뒷부분이겠죠. 뒷부분에서 120바이트를 불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이 불러드렸다는 거죠. 만약에 좀 나는 나라부터 다시 120을 읽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뒤에 파일 위치라는 문법이 있긴 하지만은 여기서 만약 한다면은 자, 파일 인덱스 지금 하나예요. 읽기 전용으로 하나. 근데 만약 이 부분을 하나 파일 인덱스 2에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되죠. 읽어드리고 하나는 파일 인덱스 1로 하고 하나는 파일 인덱스 2로 하면 되죠. 그러면 따로따로 불러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참고해 두시고요. 뭐 밑에 설명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죠. 자, 요 부분 파일 포인트 변수라고 하죠. 사실 이제 요런 내용들 파일 인덱스라고 되어 있던 이 내용 있죠. 즉 어떤 파일을 열었을 때에 그 리턴 받는 변수가 하나의 뭐가 된다? 파일 포인트가 됩니다. 사실 파일 포인트 변수죠. 파일 포인트 변수를 지정해주고 모드는 한 줄 읽기로 하든가. 자, 요 쌍따옴표 다 붙여야 됩니다. 한 줄 읽기로 하든가 아니면 크기를 지정해 준다라는 거죠. 물론 크기도 -1 이런 건 안 되겠죠. 0부터 시작하니까. 자, 그래서 모드는 한 줄 읽기나 아니면 크기에 대한 수치를 입력하면 된다. 근데 수치가 파일 사이즈보다 크게 되면은 끝까지 읽고 끝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일인데 파일을 읽을 때
만약 읽지 못할 경우에는 실패했을 땐 마이너스 1이 리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11-4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포인트 위치 정하기라고 되어 있었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8포인트 위치, 즉 읽어드리기 때문에 후반에 읽어드리는 것만큼 8포인트가 즉 파일의 위치, 읽어드리는 위치가 바뀌는데 그 위치에서 다시 120바이트 부분 불러들여서 이제 한국의 애국가 가사는 이란 내용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강제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자, 파일 위치라는 거죠. 파일 위치. 그래서 여기 보면 시스템 앳 파일 위치라는 문법이 있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강제로 파일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0으로 하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와서 다시 읽어 드리겠죠. 자, 일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파일 이름 지정해 주고요. 대상 파일 지정해 주고 파일 일단 열어야겠죠. 열고 뭐 파일 위치를 뭐 먼저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파일 위치를 내가 120바이트 후반부터 읽고 싶다면 120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일단 한번 읽어보고, 자, 파일 인덱스 지정해 주고 120바이트 읽었죠. 읽어 드렸습니다. 읽어 드리고 나서 현재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현재 위치에서 240바이트 뒤로 위치합니다. 즉 현재 위치에서 자, 어떻게 사용하냐, 파일 위치하고 자, 인덱스는 똑같은 8포인트 인덱스 변수를 넣어줘야 되겠죠.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240이라는 수치를 넣어주면, 즉 지금 120바이트 읽었어요. 읽은 상태에서 다시 8포인트를 240바이트 뒤로 위치하고 싶다라면 240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읽어봅니다. 읽어보니까 이번에 한 줄을 읽었죠. 읽어서 출력을 하는, 다 끝나면 파일 닫아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일단 결과 값을 보면은 120바이트 부분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고 무궁화까지 읽었나 보네요. 읽고 나서 자, 248 위치를 통해 가지고 240바이트 뒤로 밀었어요. 밀어서 미루고 나서 거기서부터 다시 한 줄을 읽었더니 이런 내용이 출력이 되더라.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파일 위치라는 것은 내가 파일 읽고 있는데 그 위치에 따라서 내가 포인트, 즉 파일을 읽어드리는 위치 포인트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시스템 앳 파일 위치라는 문법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설명 나와 있죠. 파일 위치로 해주고 포인트 변수 지정해주고 위치 포인트에서 뭐 수치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단위는 바이트 단위입니다. 그리고 실패할 경우에는 -1이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잠깐 다시 살펴볼까요? 우리가 파일을 우리 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일을 열어야 되죠. 열어 드리는데 파일 읽기 전용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쓰기 전용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쓰기 전용으로 하게 되면 읽기 쓰기가 둘 다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내용을 작업하고 나서 내가 위치를 바꾸고 싶다, 파일 위치 포인트 바꾸고 싶다면은 파일 위치라는 문법을 사용하면 된다라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다 끝났으면 파일 닫기를 한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1-5가 이제 파일 쓰기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른 비유로 하자면 일기장을 생각을 해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일기장 첫 겉표지를 연다, 그 지난 일기를 읽어보는 거죠. 내가 뭐 예를 들어 11월 1일 일기를 읽다가 위치를 바꾸고 싶어요. 12월 뭐 5일에 5일이나 6일로 일기 읽고 싶으면 몇 장 넘기면 되죠. 즉 위치를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읽다가 이제 11월 10일이다. 그럼 11월 10일이면 거기는 아무 내용 없는데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쓴다? 파일 쓰기를 하면 된다는 거죠. 사실 일기장을 비유로 하는 게 가장 좋은 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뭐 일기 내용은 내가 읽을 수 있고 거기에 내가 필요하면 또 쓸 수도 있죠. 그런 내용이죠. 11-5 내용이 이제 파일 쓰기 내용인데, 보면 사용하는 방법 똑같죠. 파일 쓰기라는 거죠. 일단 파일을 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읽어드리는 거 없네요. 바로 쓰네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자, 파일 열기 할 때 쓰기 전용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현재 memo.txt 파일이 없어요. 없으면 쓰기 전용으로 하게 되면 이 파일을 없는 경우에는 생성을 합니다. 즉 here in 안에 memo.txt 파일이 없을 경우에는 이 파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메모.txt 파일 만들어지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변수의 메모 내용 1, 2가 들어가 있죠. 어떤 문장인가 변수 값에 들어가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파일 쓰기를 하니까 자 당연히 파일 인덱스가 중요하죠. 파일 포인트 지정해주고 그 내용에 대한 변수 값을 넣어주니까 밑에 아래처럼 이런 내용들이 아마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사랑으로 점점점 하고 바로 붙여서 내가 사랑하는 동안에 이런 내용이 아마 들어가 있는 메모.txt 파일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만약에 파일 위치라든가 파일 읽기 내용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파일 쓰고 닫지 말고 파일 위치 포인트, 즉 파일 위치를 인덱스 1에다가 0을 넣어서 맨 앞으로 다 돌린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이즈만큼 읽든가 아니면 한 줄 읽기 하면 그 내용이 출력이 되겠죠. 자, 이 내용도 소스 내용 좀 수정해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밑에 설명도 있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마찬가지 실패할 경우에 -1이 나온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시 뭐 정리하자면은 뭐 그런 내용이죠. 파일 열고 파일 필요하면 읽고 또 필요하면 또 쓰고, 쓸 때는 대신 그 모드를 읽기 전용하면 안 됩니다. 절대 못 씁니다. 그럴 경우는 반드시 아마 리턴 받는 변수가 인덱스 값이 -1이 나올 거예요. 자 일단 읽고 쓰고 읽고 그 내용, 그리고 위치 따라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내가 원하는 위치 바이트 수만큼 지정해서 한다던가 그런 내용들이 바로 11강의 내용 있는 파일 핸들, 즉 파일 입출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내가 일기를 쓴다. 일기장에 내 일기장에 일기를 쓴다. 일기장이 이제 파일이 되겠죠. 그래서 파일을 연다. 즉 일기장을 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파일 위치 통해서 이제 페이지 통해서 이동하듯이 파일 위치 통해서 이동한 다음에 그 내용 다시 파일 읽기, 즉 내용을 읽어보는 거죠. 읽기 하고 그리고 이제 몇 장 넘겨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뭐 한다? 일기를 일기를 쓰는 거죠. 쓰는 거니까 마찬가지 파일 쓰기, 그래서 쓰기에서 어떤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이것저것 다 끝나면은 마지막에 우리가 일장 덮죠. 마찬가지 파일 닫기를 하면 된다. 그런 내용이 바로 챕터 11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뭐 설명이 좀 어려웠었나요? 자, 근데 이 파일 입출력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13강의 내용에 보면은 똑같아요. 보면 여기도 보면 네트워크 열기, 네트워크 닫기, 네트워크 이제 받기, 이제 얘는 뭐 어떤 문자를 받는 걸 말하는 거죠. 받기. 받는다는 의미는 하나에 따지고 보면 쓴다는 의미와 또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끝났으면 닫기라든가 있고요. 또 이제 우리는 이제 읽고 쓰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받고 보낸다는 의미죠. 왜냐하면 다른 컴퓨터끼리 있으니까 어떤 내용을 주면 보내는 거고 또 어떤 내용을 받게 되면 받는 거고, 그래서 보내기 받기라고 표현만 좀 틀릴 뿐이지 사실 아까 내용 우리 파일 입출력 내용 11강 내용과 별 차이가 없어요. 물론 이제 네트워크에는 이제 파일을 받을 수도 있죠. 어떤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지만은 파일을 주거나 받거나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파일 받기라든가 또 파일 보내기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13강에서 다시 강의 내용 설명드리면 하도록 하고요. 11강 내용에 대한 예제를 한번 살펴보고 좀 수정해보고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플로 이그잼 예제 부분에서 보면은 요 내용 11강 내용이죠. 그래서 11, 1, 2, 3, 4, 5 내용을 이그잼이라는 폴더에 제가 한플로 마이웹 이그잼에다 옮겨 놓고 잠시 요거 이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을 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11-1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제 부분도 당연히 이 동영상이 있는 곳에다가 제가 첨부를 해 놓을 테니까요. 뭐 여기서 이그잼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따로 첨부된 이 파일을 보시고 확인하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뭐 CSS 부분하고 여기 경로 있죠. 우리가 지금 작업을 마이웹이 루트이기 때문에 이그잼 부분을 제가 다 추가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그잼에서 뭐 애국가, 근데 share인이라는 폴더가 없죠. 잠시만요. 그래서 지금 경로가 없기 때문에 자 우리 폴더를 만들어 주고요. share
안에 새 폴더 인 하나 만들어주고, 지금 애국가라는 txt 파일도 없죠. 그게 아마 여기 예제가 있을 겁니다. 아마 애국가 여기 있네요.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읽기 부분이죠. 한번 일단 한풀로 실행하고요. 실행한 상태에서 자, 로컬 IP로 접속해서 이그잼 11-1.html이죠. 자, 실행을 하면 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자, 11-1 내용은 뭐 다른 내용이 아니라 파일을 우리가 4번을 열었어. 하나, 둘, 셋, 넷 열어서 파일 인덱스 부분이 자, 이렇게 0, 1, 2, 3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애국가라는 부분을 제가 잠깐 이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이라 바꿔놓고, 그러면 자, 애국가.txt 파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애국가 1.txt죠. 애국가.txt 파일은 없어요. 다시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당연히 실행하면은 리턴 받는 점수가 다 -1이 되죠. 그래서 왜냐면 애국가.txt 파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상태의 파일을 열려고 시도하니까 당연히 없죠. 없으니까 인덱스 값이 다 -1로 실패됐다고 메시지가 뜨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름을 바꿔서 원래대로 해놓으면 당연히 0, 1, 2, 자, 0, 1, 2, 3이라는 각각의 파일 인덱스 값이 나오죠. 파일 포인트 값이죠. 그 내용이 이제 11-1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11-2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 파일을 열고 닫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2번 열고 2번 닫는다는 의미죠. 자, 그래서 대상 파일, 자, 애국가 존재하죠. 네, 존재합니다. 존재하고 그 내용이 이제 2번 여니까 첫 번째 0 값이 파일 인덱스 들어가고 2에는 1이 들어가고, 그리고 파일 닫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없으니까 아무런 값이 파일 닫기 관련된 변수에서는 아무런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자, 만약에 여기 있는 부분을 하나 더 만들어서 자, 파일 인덱스 3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결과 값을 한번 찍어서 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즉 파일 닫는 게 실패했을 경우에는 어떤 값이 나오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세 번째죠. 3 해서 저장해서 자, 새로 고침을 하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온 이유가 오류가 생겼죠. 왜냐면 파일을 열지도 않고 바로 닫으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맥상 오류가 의해서 이 내용은 아무런 내용이 나오지가 않게 되네요. 요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거 참, 이걸 닫기를 없애버리고요. 세 번째로 없애버리고, 이 부분은 저 뒤에 거기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일 입출력에서 쓰고 날 때 쓰고 있는 상태에서 닫으려고 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상태로서는 좀 어떤 -1 값을, 즉 닫는 걸 실패하는 값을 보여드리기가 힘들 것 같고요. 일단 그러면 다음 예제 부분에서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3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자, 여기서는 이제 파일 읽는 내용이죠. 우선 한번 애국가 내용이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 애국가 내용 보니까 애국가라고 나와 있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다르네요, 예제랑. 일단 한번 11-3 내용을 실행을 시켜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실행하니까 자, 일단 어떻습니까? 파일 열었죠?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읽어드렸는데, 자, 읽어드린 내용이 한 줄 읽기죠. 그래서 한 줄 애국가 맞습니까? 자, 확인해 볼까요? 자, 이게 텍스트 파일 애국가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맨 처음에 시작해서 한 줄이 애국가죠. 애국가가 나오고, 여기서 120바이트 뒤에 내용입니까? 아니죠. 여기서부터 다시 읽어드리니까 나라마다부터 해서
120바이트를 읽어 드린 거죠. 지금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값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시 쭉 읽어서 120바이트를 읽어 드리니까 무궁까지 여기까지 120바이트인가 보네요. 계산을 또 해봐야 되겠지만 예, 뭐 한글이 2바이트고 빈칸이 1바이트니까 계산해 보시면 아마 여기까지가 120바이트가 나올 겁니다. 자, 아무튼 요 내용이고요. 요거 우리가 없애버릴까요? 없애버리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기 하고 새로 고침하면 예, 한 줄이 이게 굉장히 길어요. 이게 지금 자동 출바꿈 돼서 그런데 이게 한 줄이에요. 이게 굉장히 길죠, 이 내용이. 여기가 한 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었다라는 거죠. 읽고 다시 120바이트 한 번 더 읽고 내용이 되겠네요.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이 파일 읽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11-4 내용이죠. 11-4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보고 예. 자, 파일을 열고 읽고 파일 위치를 바꿔서 읽어드린 내용이죠. 자,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읽기 전용에서 이게 너무 수치가 커서 그런가 싶은데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건 저장해 놓고요. 11-4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 누르면 자, 여기서부터 120바이트를 읽어드렸는데 이게 너무 긴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크기도 그러니까 10바이트만 읽고요. 10바이트만 읽으면 어디부터 읽죠? 한글 때문에 여기까지 나오죠. 11바이트로 하죠. 저장해서 읽어드리면 예, 나라마다에까지 읽어드리죠. 그러니까 2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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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이죠 8에서 1바이트 그러니까 9 다시 2바이트니까 11바이트네요 예. 수치를 좀 바꿔볼까요? 13 하면 15까지 읽으면 애국가까지 나오겠네요. 여기까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새로 고침하니까 애국가 나오네요. 그렇죠? 15바이트를 읽어드리는 거. 자, 그래서 파일을 읽어드려서 봤는데 15바이트 읽어드리고 위치를 240 했는데 너무 멀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가 2바이트 3바이트죠. 그래서 요 내용을 3바이트로 바꿔서 예, 한번 새로 고침을 해 보겠습니다. 이 3바이트가 여기죠. 여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15바이트니까 18바이트로 하면은 되겠네요. 예. 3바이트 하면 여기로 갑니다. 예, 쉽게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제가 0바이트로 해보겠습니다. 다시 0으로 하면은 여기서부터 0이니까 다시 여기 처음으로 돌아가겠죠. 이 상태에서 새로 고침하면 자, 나라마다 애국가 또 나라마다 애국가 한 줄 들어오죠. 다시 0으로 돌아가니까. 근데 우리가 앞에 15바이트 읽었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자고 하냐면 애국가까지 읽어 드렸어요. 그리고 요 가가 2바이트니까 2바이트 1바이트죠. 있으며부터 이제 불러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요 부분이 없는 거 뛰어넘어서 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15바이트에서 3바이트니까 18바이트가 되겠네요. 18바이트 지정해 주고 자, 읽어드리면 원하는 거 나오죠. 자, 나라마다 애국가까지가 여기까지가 15바이트인데 3바이트를 뛰어넘어서 자, 있으며부터 내용이 출력되는 걸 화면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뭐다? 파일 위치라는 거죠. 파일 위치에서 인덱스에 대해서 내가 현재 8포인트 지금 15니까 3 뛰어넘어서 가져온 거죠. 만약 여기 20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있으며에서 요 부분이 입자가 사라지겠죠. 음여부터 시작하겠죠. 내용 새로 고침해서 보면 음여 나오죠. 이런 내용이 바로 파일 위치라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파일 위치로 옮겨준다는 거죠. 맞지? 그래서 아까도 지금 0으로 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읽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파일보다 큰 내용을 넣었죠. 그래서 뭐 한 5천 하죠. 5천 정도. 5천. 근데 5천 뒤에 있을까요? 없죠. 없으니까 널 값이 나옵니다. 참고로 널이라는 값이 출력된다는 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값을 널이라는 값이 나왔을 때 이 값을 갖고 조건문에서 널이냐라는 걸 확인해 주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내용이 이제 파일 위치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파일 쓰기에 대해서 내용이 바로 11-5 내용이죠. 자, 내용을 보면은 지금 자 in이라는 부분이죠. 이건 필요가 없으니까 닫고요. share 이 부분이 아니죠. 이그잼 share in에 memo.txt 파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또 읽기 전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뭐가 나오죠? 파일 열기 할 때 쓰기 전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쓰기 전용으로. 쓰기 전용으로 해서 뭐 사랑으로 뭐 써있는 내용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 11-5 내용을 실행시키면 당연히 쓰기 전용이고 파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파일이 생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실행해서 결과를 보면은, 자, memo.txt 파일이 생성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뭐 있지까지라는 내용인데 열어보니까, 자,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내용을 파일 쓰기에서 들어갔죠. 들어가서 맨 뒤에서 다시 또 쓰기를 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있지까지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내용인데, 만약에 제가 사랑 말고 희망으로 바꿔볼게요. 희망으로, 자, 이미 파일이 존재합니다. 존재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자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어떤 내용이 바뀐다? 자,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희망으로 해서 내용이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은 왜냐하면 쓰기 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기 전용 때문에 이렇게 바뀐다는 건다. 바뀌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사용해 볼 만한 내용이 이제 여기 파일 쓰기인데, 이미 파일 존재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응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제가 여기다 하나 더 추가했어요. 파일 위치를, 자 이미 파일이 존재합니다. 굳이 요걸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이미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희망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좀 띄워서 해볼까요? 파일 다시 저장하고 이미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파일 위치를 한번 더 넣었어요. 근데 위치 포인트가 5000이래요. 제가 5000 넣은 이유는 끝까지 가라는 얘기입니다. 즉 위치가 0, 1, 2 쭉 가는데 어디 끝까지 가는데 5000이 안 됩니다. 5000이 안 되고 끝까지 가니까 여기서부터 사랑으로 할까요? 희망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랑으로, 사랑. 자, 이렇게 해서 사랑으로 해서 있지 내용을 다시 넣어서 여기 나오는지 보는 거죠. 자, 일단 요거 이렇게 저장하고요. 저장된 상태에서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미 들어가 있죠, 메모에. 자, 새로 고침해서 보니까, 자, 다시 열어보니 어떻습니까? 자, 여기까지 왔는데 파일 위치를 이제 끝까지 뭐 수치값만큼 넘겨서 끝까지 가서 내용을 여기 포인트 지정해 주고, 여기서 다시 사랑으로 내용을 다시 파일 쓰기를 하니까 이미 있는 파일의 맨 끝에서 다시 정보가 입력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바로 파일 쓰기 내용이죠. 마찬가지 제가 뭐 이게 얼마쯤 될까요? 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여기가 한 100쯤 될까요? 한 200? 제가 다시 또 한번 바꿔볼까요? 그래서 웹 프로그래밍 요 내용은 뭐 특별한 내용 없으니까 뭐죠? 이 부분이 우리가 파일 리출죠? 파일 리출력. 자, 요 내용을 5000이 아니라 중간에다가 한번 넣어볼까? 이게 한 200 정도 되려나? 대충 계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대충 한 120바이트 정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60자죠? 60자까지는 안 가니까 120이 아니라
한 80 정도, 80은 너무 큰가? 70으로 하죠. 70을 일단 해보고, 자 일단 이렇게 하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 하면, 자 메모 열어보니까 아이고 뒤로 가네, 밀려버렸죠. 아 여기 들어가 있네요. 예. 요 중간에 넣으려고 했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가 쓰기 전용으로 넣었기 때문에, 또 파일 위치를 정하면 그 위치에 따라서 내용이 삽입된다는 거, 그 내용이 바뀐다는 걸 수가 있죠. 이게 굉장히 큰가 보네요. 수치 한번 넣어볼까요? 지금 2014.11월 오늘이 6일이네요. 06으로 해서 이 내용이 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필요가 없으니까 없애버리고, 한 가지만 해서 위치를 70이 너무 크네요. 한 20으로 한번 해볼까요? 20으로 해서, 자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니까, 자 여러분이 여기 들어가네요. 예, 애매하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여하튼 이제 이렇게 파일 입출력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대해 11강 내용을 살펴봤고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은, 이제 파일 입출력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파일을 열고 파일을 읽고 파일을 닫는다, 또는 파일을 열고 파일을 쓰고 파일을 닫는다, 또는 파일을 열고 파일을 읽고 파일 위치 바꾸고 파일도 이제 쓰고 파일 또 쓰고 파일 읽고 파일 이제 위치 바꾸고 뭐 등등 작업을 끝난 다음에 파일 닫기 해서 끝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파일 열 때는 읽기 전용도 있고, 그리고 또는 이제 쓰기 전용으로도 열 수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아니라 파일을 여러 개, 물론 이제 값이 하나가 되어 있는데, 뭐 파일 이름 1, 2, 3, 4 있으면은 각각의 여러 개 파일을 한꺼번에 파일 열어서 파일 입출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11강 내용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은 이미지 문법이라는 거 있는데, 이미지 문법은 뭐 특별 큰 내용은 들어있지 않고요. 간략한 내용이기 때문에 12강 내용 간략하게 다루고 네트워크 문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 한플로 프로그램 13강까지 내용을 끝난 다음에 이제 메일 SQL 학습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이나 의문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이제 카페에 아마 네이버나 다음이나 해서 아무튼 검색해서 한플로라고 치시면 카페나 다음을 카페 뭐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 내용을 쉽게 접속할 수 있으니까요. 그 카페 오셔가지고 궁금한 점 있으면 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2강 내용을 다뤄봤고요. 지금까지 한플로 투님의 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